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오토바이 박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정보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아는 형님과 통영에 잠시 한바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충무김밥 통영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거북선 있죠, 통영 거북선 매표소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19죠. 119하고 경찰이 와서 사람이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앞에 계속 있었지만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다시 그 신고자, 최초 신고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차 통영에 어제 통영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한 공연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공연장요. 거북선 매표소 앞에 공연장을 만들고 있던데 바로 앞입니다. 한 30m 정도 거리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전혀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봤지만 아닐 거라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바이크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많이 찝찝했습니다. 자, 우리도 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저희들이 바이크를 타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뭐 다친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바이크를 조심해서 타야겠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어른들의 장난감 아닙니까? 어른들의 장난감을 오래 타기 위해서는 조심히 안전 운행하면서 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인디언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물론 그전에도 알차죠 개념을 탔었습니다. 혼다부터 해서 야마하 이렇게 타봤는데 특히 이 인디언 바이크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들은 도금 개념이 많습니다. 이런 크롬 도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아메리칸은 이런 어떤 알차와는 달리 광택을 내야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어떤 광택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적절히 사용만 하면 충분히, 그리고 한 번에 깨끗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주 조금씩 해준다면 아주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크롬 부분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보통 우리 인디언은 자, 보시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제품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 인디아는 이렇게 가죽 개념, 제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 시트 이런 부분들, 뭐 빈티지를 타시는 분들은 뭐 새들백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뭐 저는 이렇게 또 수술도 손잡이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가죽 부분이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중에 파는 그 마트에도 다 팝니다. 천연 가죽 로션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닦으실 때 요런 스펀지 있죠. 스펀지로 천연 가죽 로션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가죽에 손상이 없는가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간단한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가죽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펀지에 조금만 발라서 원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천천히,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직선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살짝만 도포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통 우리 극세사 있죠, 극세사. 자, 뭐 이런 극세사 종류 이런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이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천천히, 자,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천천히 닦아주셔야 돼요. 빡빡 문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죽도 빡빡 문지게 되면 표면에 키스가 나거나 이런 어떤 염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가죽 자체에 광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바로 타시면 안 되고요. 보통 12시간에서 하루 정도는 묵혀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투어 가기 전날에 하시거나 평일에 투어를 하지 않으실 때 이런 가죽 로션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를 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유리 개념 앞에 윈드 실도우죠. 실도, 윈도우, 그 다음에 거울, 자, 이런 부분도 닦으실 때에는 뭐 요런 종류도 있죠. 아니면 유리 세정제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올 때 방수도 좀 될 수 있는, 코팅도 될 수, 발수 기능이죠. 되는 것을 뿌려주고 깨끗한 극세사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가장 많이 오물이 묻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물걸레로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먼저 물걸레로 살짝 닦아주고 여기에 맞는 세제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극세사로 천천히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저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코팅을 좀 해줍니다. 코팅. 자, 코팅은 어떤 거냐면, 자, 요런 종류, 뭐 시중에 가면 많다 했습니다. 코팅 왁스 종류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수입품도 많고 쩌인다는 것도 많고요. 좋은 걸 쓰면 좋겠지만 또 저렴하게 또 구입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왁스 종류, 코팅 종류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직선 방향이 아닌 원을 그리듯이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도포를 한 다음에 바로 극세사로 닦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 표면이 살짝 이렇게 하얀 가루가 생겨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깨끗한 극세사로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절대로 힘을 주고 닦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여러 번 지나가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극세사로 닦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극세사로 닦아주시면 광이 올라올 거예요. 자,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인디언은 보면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뒤쪽 타이어 거의 보이진 않지만 또 의외로 보이지 않는 곳이 저희들 또 이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자, 그럴 때에는 마찬가지로 자동 타이어 쓰는 거죠. 오토바이 전용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바이크 전용은 있지 않고요. 이런 타이어 광택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뿌려주시고 바로 타지는 마시고요. 최소 30분 에서 1시간 정도는 그대로 말리신 다음에 바이크를 타고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흘러내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도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뿌려주니까 타이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광택제였고요.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이런 특히 도장면에 요런 부분 왁스 종류 보시면 자, 물왁스죠. 물왁스 종류를 이것은 뭐 수시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도장은 스크래치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타고 와서 투어가 있을 때 갔다 오고 나서 항상 이 물왁스로 세정 겸 코팅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광이 살아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물왁스를 바로 쓰고 극세사 같은 걸로 닦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걸레 있죠. 깨끗한 물걸레로 자,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걸레로 전체적으로 한번 잘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자, 힘 주시지 마시고요. 특히 모래라든지 먼지,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을 때 힘을 주고 닦게 되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닦아내어 주시고 물왁스를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극세사로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광이 날 것 같아요. 자, 이런 주기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도장 부분에 저런 물왁스로 해서 닦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류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WD-40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아주 부분적으로 오물이 묻어 있을 때 WD 종류를 가지고 살짝만 뿌려주시고 그 오물을 닦아주시면 그 물왁스나 이런 종류로 잘 닦이지 않는 거, 물로 잘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묻혀질 때에는 이런 WD로 기름기를 제거를 하시고 물왁스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다음 제가 오늘 보여줄 것은 자, 요 제품 인디언도 그렇고 우리 타 기종의 할리도 그렇고 뭐 그 브랜드 자체에서 나오는 크롬을 세척도 하면서 광을 내어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스프레이식도 있고 약간 액체식의 어떤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한 2만원대가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바이크를 오래 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제품을 뭐 구입을 해도 관계는 없지만, 요게 뭐냐면, 우리 당구장에서 쓰는 피칼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건데, 가격이 쌉니다. 이 몇천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 많이 되어 있고, 액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칼이라는 제품을 쓰니까 상당히 광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디언은 이 광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하지 않으면 비를 맞거나 습기에 노출되게 되면 금방 타게 되겠죠. 타는 게 아니고 참 금방 녹이 슬거나 색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정말, 그리고 투어를 갔다 와서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크롬. 자, 여기가 녹이 썰었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이 피칼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 피칼은 따로 어려운 점은 없고요. 먼저 하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항상 크롬에는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밝은 곳에 있어 보면 표가 많이 나요. 저는 좀 자주 관리를 한 편이라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럴 때는 먼저 물걸레로 깨끗하게 오물이 묻은 부분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모든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자, 이렇게 닦아내 주시는 거예요. 먼지를 먼저 털어내 주셔야 돼요. 스크래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투어를 갔다 오신 다음에 이런 크롬에 작업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물론 손을 댈 수도 없을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뜨거운 상태에서 어떤 다른 타 제품의 어떤 광을 내는 제품들을 쓰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색이 처음에는 광이 날 줄 몰라도 이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여기에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택제가 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어를 갔다 오고 나서 엔진을 식힌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투어를 갔다 왔다 그러면 내일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광을 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열어보면, 자,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이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으로. 그래서 이 액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폰지를 묻혀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든 다음에 액을 묻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런 부분에 자,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마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은 이 연마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격 대비 이 피칼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자주 관리를 하게 되면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근데 녹슨 부위가 좀 짙다 그럴 때에는 피칼 제품을 발라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세요. 부드럽게 계속 닦다 보면 이 액체가 거의 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자, 부드럽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깨끗한 극세사. 자, 극세사. 자, 극세사를 가지고 자, 이렇게 다시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 좋습니다. 광이 잘 나와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광이 잘 나와요. 그리고 다시 좀 더 깨끗한 면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이 크롬 부위는 그 생각외로 이렇게 녹이 잘 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작업하실 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많다면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해요. 이렇게 오늘은 뭐 머플러, 뭐 내일은 이런 엔진 크랭크 축 쪽에 뭐 한다라든지, 뭐 다음은 뭐 다른 쪽 배 핸들 쪽이죠. 이런 서스펜션 있는 쪽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광이 아주 잘 나와요. 자, 피워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광을 내는 부분이 어찌 보면 바이크의 가장 큰 생명이 아닌가. 물론 엔진을 구동을 시키는 엔진 내부의 어떤 청결 상태라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테크닉적인과 기술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고요. 차후에 또 제가 정보를 가져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이크의 외장 부분에 대한 어떤 광택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크롬이 아닌가. 정말 크롬.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나요? 자, 좀 가까이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쪽은 조금 어둡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특히 투어를 갔다 오면 이런 서스펜스 쪽에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 헤드라이트 베젤이라 그러나요? 헤드라이트 이 앞부분에 커버 부분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작업은 똑같습니다. 물걸레로 도장면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물을 꼭 짠 다음에 먼지를 가볍게 걷어내 주셔야 돼요. 미세한 알갱이를 걷어내 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광택제나 세정제를 바르시고 극세사, 수근하지 마세요. 수근은 아닙니다. 극세사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자동차, 바이크의 본연의 어떤 색상을 그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주기성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으실 때 뭐 자주 하시면 좋겠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맨날 타는 것도 아니고 바이크를. 그래서 투어를 갔다 오고 나서는 좀 시간을 꼭 내어서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아시겠지만 바이크를 타는 재미도 있지만 이런 청소, 그 다음에 광을 내는 작업, 그 다음에 세차하는 기분, 이런 것도 상당히 타는 것 이상으로
재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때로는 타는 것보다는 이런 광을 내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크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계시겠지만 항상 제 개인적 생각은 자기 바이크는 자기가 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관리를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택에 대한 좀 어지럽지만 광택제, 자, 요런 크롬, 로션, 타이어 광택제, 자, 그 다음에 뭐 스펀지 종류, 그 다음에 극세사, 이렇게 광을 낼 수 있는 종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10월 중순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운행 하셔야만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운전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계속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